다음 아이템 강재묵 기자 너무 숨차게 했는데요. 강재묵 기자가 또 준비했네요. 네,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다음 네. 아이템은 이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태영호 의원실입니다. 이 북 해킹 조직 소행입니다. 이 국회의원실이나 이 기자를 사칭해서 이 안보 전문가 수십 명의 이메일 내역, 이 빼낸 북한 해킹 조직 관련된 이 소식인데요.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. 이 지난 5월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이 태영호 의원실 비서실 이름으로 이 메일이 도착한 내용입니다. 네. 이 세미나 관련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면 이게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수신자로 하여금 이 메일 회신과 이 첨부 파일 클릭을 유도하는 형식의 메일이 도착했었거든요. 이 첨부 파일에는 이 확인해 보니 상대방의 아이디와 이 비밀번호를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. 이 경찰 쪽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이 같은 해킹 시도가 북한 조직 이 김숙희의 소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지난 4월부터 이 10월 사이로까지만 이 890여 통에 달하는 이 유사 메일이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. 네. 실제 해킹 피해를 당한 전문가 역시도 49명으로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맞네요. 아니 근데 이 해킹 조직 이름이 김숙희예요. 그러면 김숙희라는 여성이 약간 대장으로 있는 뭐 이런 조직인 겁니까? 뭐예요, 이 조직은? 이 맞습니다. 이게 이번 소행이 또 처음인 이 낯선 조직은 좀 아닌데요. 아, 그래요? 이 지난 2014년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수력 원자력 원전 도면 유출 사건의 이 소행 배후로도 좀 이렇게 체크가 됐었었고, 또 2016 역시도 이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발송 등 이 계속해서 이제 해킹 공격이 좀 있었던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. 이 최소 2012년부터 활동해 이 한국과 미국 관련된 이 핵정책이나 대북 제재 정보를 좀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이번 조사 과정 중에서도 이 지난 사례 공격과의 유사성 등을 토대로 이 김숙희 조직의 소행임을 확인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메일함을 열어보면 뭐 대출 알선 같은 이런 스팸 메일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. 그런데 뭐 이런 메일 하루도 몇십 통씩인데 저 조직이 이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뭐 4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걸려 들었다는 게 좀 의외긴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일반 스팸 메일 같았으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피하듯이 했었을 텐데 네. 꽤나 이 사전 준비랄까 이 내용들이 좀 치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사전 조사가 철저했던 점이 지난 5월 6일이 해킹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날로 이 태영호 의원실 통해서 앞서서 이 세미나가 있었거든요. 실제로 세미나가 있었어요. 맞습니다. 5월 6일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네. 메일이 보내진 것은 5월 7일이었던 것입니다. 이 5월 7일로 보냈는데 또 동시에 이 세미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일을 보낸 겁니다. 네. 즉 이 사전에 이 참석했던 전문가 명단들을 네. 확보했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. 이 때문에 태영호 의원 역시도 직접 확인이 나섰는데 본인이 직접 봤을 때도 본인 의원실에서 보낸 자료인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자료가 상당히 이제 유사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보좌진들 통해 확인해서 그제서야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이 메일함에 수많은 스팸 문자로 보였으면 그랬을 텐데 네. 이 사전에 눈치채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만큼 그 디테일이 좀 살아있었던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. 네, 아니 뭐 실제 세미나가 있었고 세미나 이튿날 실제 참여했었던 교수들한테 메일을 보냈으면 사실 뭐 열어보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겠다 싶긴 한데, 윤영걸 대표님, 허구 많은 의원실 중에 또 왜 태영호 의원실을 택한 걸까요? 태영호 의원이 아무래도 탈북한 국회의원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도 잘 먹힌다고 봤겠죠. 그러니까 또 잘 먹히기도 하고, 태영호 의원을 그동안에 휴대폰이나 모든 걸 다 해킹해 왔잖아요. 네. 또 골탕 먹이려는 또 지도도 또 있다고 봐야죠. 전 두 개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. 그래서 그 태영호 의원이 세미나를 했는데 네. 그 며칠 뒤에 그 참석비 줄 테니까 뭐 보내라. 저도 얼른 보냈을 것 같은데요. 예. 아무 국회의원실에서 왔을 때고. 네. 그래서 속절없이 좀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김정은 그랬잖아요. 핵 미사일과 함께 사이버전은 만능 보고입니다. 예.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가만 보세요. 거의 사이버 전쟁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사이버 그 방위 산업 그쪽 기술을, 방산 기술 자료를 빼내려는 거하고, 또 하나는 미사일 이거 계속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 빼내는 건데, 그동안에 사이버머니 챙긴 게 1조 5천억 챙겼고, 우리나라에 챙긴 것만 해도 8천억을 챙겼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하면은 먼 나라 같은데, 우리가 IT 강국이지만 하지만은 사이버에 대해서는 거의 국민 사찰한다고 그래서 무방비에 가까워요. 지금이라도 우리 태세를 좀 다시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, 아니 정말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
이 북한 해커 조직이 이렇게나 우리 일상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. 그런데 이수아 기자, 네. 이 지금 뭐 북한 해커만 우리 일상에 숨어든 게 아니에요. 뭐 중국의 비밀 경찰 조직이 우리 일상 앞에 뭐 그대로 있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이 중국 해외 비밀 경찰서 논란이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인권 단체가 지난 9월에 한 폭로가 시작이었습니다. 그래서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3개국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정보 수집도 하고 또 도망친 반체제 인사들을 협박해서 좀 본국으로 환송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 단체의 주장인데요. 네.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을 지목했는데 좋은 위치에 있고 꽤 큰 규모의 식당입니다. 네. 그런데 초록창에서 검색해 보니까 리뷰가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더라고요. 뭐 어떡해요? 냉동식품을 팔고 있냐, 이걸 전자레인지에다 돌린 거 아니냐, 아. 식당 맞냐, 막 이런 식의 뭐 리뷰들이 보이면서 네. 폭로에 조금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인권 단체의 이 해외 인권 단체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. 실제로 이 식당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일단 식당 관계자는 이 폭로가 나왔을 때는 비밀 경찰서가 아니다라고 네. 부인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냥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잠시 문을 닫겠다라고 밝혔다가 또 최근에는 파정이 커졌기 때문일까요? 올해 말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폐업하겠다라고 오. 성급히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중식당이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지점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네. 이 해당 건물에는 중국 국영방송사 CCTV의 서울지구 간판도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. 이 두 건물이 두 법인이 함께 일을 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네. 하지만 이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 비밀 경찰서 의혹 관련해서 네. 저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. 직접 듣고 오시죠. 中国一贯坚持不干涉内政原则，严格遵守国际法，尊重各国的司法主权。你提到的所谓中国海外警察站根本不存在。 그래요. 네, 지금 뭐 좀 수상하긴 한데 일단 뭐 식당도 아니라고 하고 이 중국 정부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수아 기자, 우리 정부가 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중국과의 관계니까는 외교부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. 네. 이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은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.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 아무래도 양국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네.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국정원 등 유관 기관에서 3곳 정도를 지금 거점으로 보고 네. 조사 중이다라는 얘기가 어. 흘러나오고 있고요. 우리나라뿐 아니라 53개국에 지금 이런 경찰서가 있다고 폭로를 한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뭐 미국, 일본, 독일 10여 개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중국 대사를 불러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상황입니다. 김준일 대표님. 예. 이게 사실 뭐 외교부가 입장을 내기에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공식 입장을 내든 안 내든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? 쉽지 않은 건 있어요. 방금 얘기하셨듯이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중국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적대 관계를 하고 있는 미국 이런 네. 데서 진상을 규명하면은 한국도 같이 발맞춰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근데 네. 아니 땡골뚜가 연기 날 것 같지는 않아요. 예. 네. 진상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개인적인 또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.